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일상적인 공간이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뒤바뀐 실화입니다. 특히 방송계에서는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꺼돌던 이야기죠. 촬영까지 모두 마쳤지만 결정적인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영원히 창고 속에 묻혀버린 비운의 테이프.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아직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늘 이 묻혀진 진실을 꺼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전문 박지은 PD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PD 생활 10년 차인데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무당집, 폐가, 흉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편의점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또 가장 슬펐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까지 얽히면서 모든 자료가 압수당했고 결국 방송에는 단 1초도 나갈 수가 없었죠.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때 생각만 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경찰 수사의 자료 압수까지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보통 방송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는 너무 잔인하거나 미신을 조장한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개입했다는 건 실제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단순한 심령 현상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상상조차 못했던 강력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케이스였죠. 사건의 시작은 4년 전 늦가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심령 제보를 받아서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메일함에 새벽 3시에 불청객이라는 제목으로 CCTV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방의 한 국도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분이셨고요. 영상 내용은 겉으로 보기엔 흔한 폴터가이스트 현상 같았습니다. 폴터가이스트라면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런 제보가 종종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상 가보면 쥐가 지나갔다거나 바람 때문에 아니면 진열대가 기울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피디님이 보시기에 그 영상은 좀 달랐나요? 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또 진열대가 부실한가 보다 하고 영상을 재생했죠. CCTV 화면 상단에 찍힌 시간은 새벽 3시 15분. 편의점 내부엔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아르바이트생은 계산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아주 고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과자 진열대 쪽을 비추는 카메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보통 물건이 저절로 떨어질 때는 툭 하고 바닥으로 수직 마카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속의 과자 봉지들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진열대 안쪽에서 손을 뻗어서 밖으로 확 쳐내듯이 후두두두 떨어지는 겁니다. 쳐내듯이 떨어졌다. 그건 중력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더 기이한 건 물건들의 위치였어요. 진열대 한 칸의 물건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특정 높이, 그러니까 사람의 어깨 높이쯤 되는 위치의 과자들만 가로 방향으로 휩쓸리듯 떨어져 있었거든요. 영상이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점주님과 통화를 해보니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은 무서워서 다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밤을 새우는데 미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팀을 꾸려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국도변 편의점이라고 하셨는데 주변 환경도 좀 궁금하네요.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쯤이었는데 벌써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편의점이 위치한 곳이 정말 외진 국도변이었습니다. 뒤로는 야산이 있고 주변에는 드문드문 문 닫은 카센터나 창고 건물 몇 개만 있는 아주 황량한 곳이었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보통 편의점은 밝고 활기찬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형광등이 다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 쪽에 잠긴 것처럼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점주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흑빛이시더라고요. 점주님이 많이 시달리셨나 봅니다. 바로 촬영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일단 점주님께 양해를 구해서 3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 채로 가게를 통째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카메라 세팅을 하고 밤에는 저희 제작진만 남아서 잠복 촬영을 하는 방식이었죠. 편의점 구석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 고능력 마이크도 곳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그 문제의 과자 진열대를 정면으로 비추게 해뒀고요.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 그 외진 국도변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더군요. 오로지 편의점 불빛만 덩그러니 떠 있는 섬 같았습니다. 제작진 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실이 된 거군요. 첫날 밤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났나요? 첫날은 정말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랑 오디오 감독님 그리고 막내 조연출까지 셋이서 창고 쪽에 모니터룸을 차려놓고 CCTV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새벽 1시, 2시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어서 역시 촬영팀이 오면 귀신도 숨는다더니 오늘은 꽝인가 보다 하고 긴장이 좀 풀려 있었는데 새벽 3시가 딱 되자마자 오디오 감독님이 헤드셋을 확 벗으면서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오디오 감독님이요? 소리를 들으신 건가요? 네. 감독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한테 헤드셋을 건네주면서 야, 박 PD, 이거 무슨 소리냐? 한번 들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헤드셋을 쓰고 볼륨을 키웠는데 편의점 매장 안쪽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쓱 하는 소리요. 마치 누군가가 거친 벽에 손톱을 대고 천천히 긁어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모니터 화면 속 과자 진열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요. 저희 셋 다 숨도 못 쉬고 화면만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그때였다면 아까 말씀하신 새벽 3시 15분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네요. 네, 모니터 속 과자 진열대가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훅 하는 소리와 함께 진열대 한 줄이 통째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팔을 휘둘러서 진열대를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과자 봉지들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랑 스태프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로 창고에서 뛰쳐나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죠. 불과 1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매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들만 널브러져 있고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없으니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온도였어요. 온도요? 갑자기 추워지기라도 했나요? 네, 분명히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놔서 훈훈했었는데 그 과자 진열대 앞만 마치 냉동 창고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서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입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저희 막내 PD는 팔에 소름이 쫙 돋아서 닭살이 가라앉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다시 모니터룸으로 돌아와서 녹화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감독님이 소리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죠. 아까 들렸던 그 긁는 소리 말이에요. 그 소리 다시 들어보니 정체가 뭐였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잡음을 걷어내니까 그 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들렸는데 그건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긁는 게 아니라 아주 필사적으로 손톱이 깨지거나 살이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박박 긁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물건이 쏟아지기 직전 아주 짧게 쇳소리 섞인 비명 같은 게 으악 하고 지나가는 게 잡혔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슬로우로 들어보니 분명 사람 목소리였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그렇게 강력한 현상을 겪었으니 제작진들도 많이 놀랐겠군요. 둘째 날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보통 그런 곳은 낮에도 기운이 안 좋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둘째 날 낮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촬영 때문에 편의점 문 앞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문을 잠가뒀거든요. 저희는 안에서 장비 정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나? 밖에서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모니터로 보니까 웬 험상궂게 생긴 중년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문을 발로 차고 있더라고요. 복장은 약간 공사판 작업복 같은 차림이었는데 눈빛이 뭐랄까 되게 불쾌하고 날카로웠어요. 손님이었을까요? 문을 닫아놨으면 그냥 갈 법도 한데 발로 차기까지 하다니. 그러니까요. 제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며칠 영업 안 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뜸 욕을 하는 거예요. 아씨, 담배 떨어졌는데. 야, 문 열어. 담배만 사가지고 갈게.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막아서니까 열린 문틈으로 가게 안을 유심히 훑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재수없게 라고 중얼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그냥 진상 손님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중요한 단서라니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럼 둘째 날 밤 촬영은 어땠습니까? 첫날보다 더 심한 현상이 있었나요? 둘째 날 밤은 공포의 질이 달랐습니다. 첫날이 물리적인 충격이었다면 둘째 날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났어요. 새벽 2시쯤부터 편의점 안에서 썩은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피 냄새 같기도 한 역한 냄기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이번엔 소리가 달랐습니다. 긁는 소리가 아니라 쿵쿵 하고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옆집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요. 벽을 친다? 편의점 구조상 옆에 다른 건물이 붙어 있었나요? 네, 그 편의점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건물 자체가 가로로 긴 형태였고 편의점 바로 옆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빈 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창고라고 들었는데 그쪽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오디오 감독님이 고성능 마이크를 그쪽 벽에다 대고 녹음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헤드셋을 쓰고 계시던 감독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헤드셋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하시면서요. 베테랑 오디오 감독님이 기겁을 하실 정도면 도대체 뭐가 들린 겁니까? 감독님 말씀으로는 벽 너머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수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기계음처럼 기괴하게 찢어져서 들린다고도 하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밤 저희 막내 PD가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이요? 세상에, 촬영 중이요? 네, 새벽 4시쯤이었는데 막내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갔거든요. 화장실이 매장 밖에 건물 뒤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제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 앞주구리에 앉아있다가 벌벌 떨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그대로 혼절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서 물어보니 화장실에 갔다가 편의점 건물 뒤쪽, 그러니까 그 빈 창고 쪽 창문 쇠창살 틈으로 뭘 봤다는 겁니다. 뭘 봤다고 하던가요? 어떤 여자가 창문 쇠창살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눈이 흰자가 하나도 없이 검은 자위만 가득한 눈으로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줘, 살려줘 라고요. 막내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공포에 질려 기절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 제작진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마지막 3일차 촬영 때는 저희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었던 무속인 한 분을 긴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무속인까지 모셨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는 얘긴데 보통 그런 분들은 기가 세서 웬만한 귀신은 무서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분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희가 모신 분은 방송 쪽에서 꽤 유명한 김만신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시고 아주 여유 넘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시더라고요. 차문을 닫기도 전에 코를 막으시면서 어우, 야, 이게 무슨 냄새냐?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진동을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편의점 건물을 쏘아보면서 저기 들어가기 싫다. 들어가면 사단 난다. 하면서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들어가기도 전부터 피 냄새를 맡으신 거군요. 그래도 결국 들어가시긴 했죠? 네, 제가 선생님 팔을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모시고 들어갔죠. 그런데 매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선생님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욱, 욱 하면서 위에까지 토해낼 기세였어요. 그러더니 비틀비틀 걸어가서 멈춰선 곳이 바로 그 문제의 과자 진열대 앞이었습니다. 옆 창고와 맞닿아 있는 그 벽 말이죠. 선생님이 그 벽을 보더니 눈이 뒤집힐 듯이 크게 뜨고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야, 이 미친년아, 그만 좀 긁어. 손톱 다 빠지겠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안 아프지도 않냐? 이렇게 허공에 대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CCTV에서 봤던 그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오디오 감독님이 녹음했던 그 박박 긁는 소리,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눈에는 그게 다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벽을 긁고 있었다는 거네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긁고 있었을까요? 보통 귀신들은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 붙거나 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지금 원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다. 살려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영가는 지금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 벽 너머에서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벽 하나만 뚫으면 사람이 있는 편의점이니까 제발 나 좀 꺼내달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매일 밤 그 시간에 벽을 미친 듯이 긁고 두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진열대에 있던 물건들이 튕겨 나갔던 거고요. 와, 소름 돋네요. 물건을 떨어뜨려서 장사를 방해하려던 게 아니라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낸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더니 정색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박 PD, 지금 당장 카메라 꺼. 그리고 경찰 불러. 경찰을요? 무속인이 구술하거나 비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요? 네, 저도 당황해서 네? 경찰이요? 귀신 나왔다고 경찰을 부를 순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멍청한 것들아, 저 벽 너머에 시체가 있다고. 아직 썩지도 않은 시체가 저 안에 처박혀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에 전기가 찌릿하게 통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 났던 그 썩은 냄새, 그리고 벽을 치는 소리, 모든 게 단순한 심령 현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벽 너머 창고에 시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신고를 하셨나요? 네, 선생님이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점주님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정도로만 말씀드렸죠. 30분쯤 뒤에 순찰차 2대가 도착했고 경찰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편의점에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냐 하면서 좀 귀찮아하는 눈치였는데 저희가 이쪽 벽 너머에서 냄새가 난다. 옆 창고 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죠. 경찰관이 창고 쪽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 보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빈 창고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상한 남자 기억나시죠? 둘째 날 낮에 문 발로 차고 갔던 그 작업복 입은 남자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경찰들이 창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저 멀리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창고에 왜 손을 대? 하면서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라고요. 손에는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었고요. 그 남자가 창고 주인이었나 보군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경찰관이 제지하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중입니다. 여기 주인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남자가 눈알을 굴리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 창고는 아닌데 내가 관리하는 건데 별일 없으니까 가요, 가 하면서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관들도 베테랑이잖아요. 그 남자의 태도에서 뭔가 수상함을 감지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관 한 분이 창고 문틈에 코를 대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맡았던 그 냄새를 맡은 거죠. 드디어 문이 열리게 되는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겠다고 고지하고 남자가 반항하는 걸 제압한 뒤에 셔터를 올렸습니다. 셔터가 드르륵 하고 올라가는 순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악취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인 지옥 같은 냄새가 확 풍어나났습니다.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랑 제작진은 뒤에서 카메라를 든 채로 숨을 죽이고 따라 들어갔죠. 그 냄새를 뚫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도대체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빈 창고가 아니었던 건가요? 네. 손전등 불빛이 비치자마자 드러난 풍경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밖에서 볼 땐 평범한 슬레이트 창고였는데 안은 온통 검은색 암막 커튼으로 둘러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동그란 원형 테이블 서너 개가 모여 있었고 바닥에는 카드와 화투짝,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도박하우스였던 거죠. 국도변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서 몰래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수상한 남자는 이 도박장을 관리하는 이른바 창고장이었고요. 아, 그래서 아까 경찰이 왔을 때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였던 거군요. 도박장이 걸릴까 봐. 그럼 시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찰들이 내부를 수색하는데 냄새의 근원지는 창고 가장 안쪽, 그러니까 편의점과 벽을 맞대고 있는 그 구석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소파와 잡동사니 그리고 라면 박스 같은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경찰관 한 분이 장갑을 끼고 그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걷어내고 낡은 담요를 들추자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 발견 당시의 모습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어서 유기될 때는 바닥에 눕혀져 있거나 웅크린 자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편의점 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벽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채 상체가 벽에 딱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마치 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요. 벽을 마주보고 있었다고요? 그 무속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자세 그대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식반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때 경찰관들도 다들 헉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분의 양손이 손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10손가락 모두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빠져서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분이 기대고 있던 그 벽면, 시멘트 벽에는 손톱으로 긁어낸 핏자국이 처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박 긁어댄 손톱 자국이 수십 개가 나 있었어요. 아, 그게 첫날 오디오 감독님이 녹음했던 그 소리의 정체였군요.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네.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를 전해 들었는데 사연이 정말 기구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도박빚 때문에 그곳에 잡혀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창고장이라는 남자한테 감금당해서 폭행을 당했고 의식을 잃은 채로 그 구석에 방치됐던 거죠. 남자는 여자가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더미로 덮여놓고 도망갔던 건데 사실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뇌출혈이었지만 사망 시각은 폭행당한 직후가 아니라 며칠 뒤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둡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옆 벽 너머에서 편의점 알림음 소리 있잖아요. 띵동 어서 오세요 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 말소리, 환한 불빛이 느껴졌을 겁니다. 벽 하나만 넘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맞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벽을 긁었던 거예요. 소리라도 내면 누군가 들어줄까 봐. 저희가 CCTV에서 봤던 그 시간, 새벽 3시는 아마도 그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구조 신호를 보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폴터가이스트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 떨어지는 현상은 사실 공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던 거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무속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펑펑 우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가가 죽어서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계속 긁고 있었다고. 나 여기 있어, 제발 꺼내줘 하면서요.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서 밖으로 나갈 때 무당 선생님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나왔다, 이제 집에 가자 아가야 하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랑 스태프들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네요. 그런데 PD님,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까지 다 포착했고 억울한 죽음도 밝혀냈는데 왜 이 방송에 나갈 수 없었던 겁니까? 사실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는 엄청난 특종이지 않습니까? 네, 방송쟁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욕심이 나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였어요.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촬영한 모든 6mm 테이크와 오디오 파일이 증거물 1호가 되어서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특히 저희 오디오 감독님이 녹음하신 그 벽 긁는 소리와 미세한 비명 소리들, 그게 법의학적으로 사망 추정 시각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인 강력 사건의 증거물을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었죠. 아, 그렇겠군요.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방송보다는 수사가 먼저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방송국으로 돌아와서 국장님과 시사회 겸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편집본을 보던 국장님이 담배를 한 대 피우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야, 박 PD, 이거 못 내보낸다. 이건 예능이 아니야. 사람 죽어가는 소리를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냐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귀신 소리라고 신기해했던 그 소리가 사실은 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죽기 직전에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는데 그걸 오싹한 공포체험이라는 타이틀로 내보내는 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그대로 방송되었다면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테니까요. 그럼 그 범인, 창고장은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요. 살인 및 사체 유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 점주님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결국 가게를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벽을 볼 때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PD님도 트라우마가 꽤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심령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잠만 자면 꿈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슥슥 하는 그 손톱 굽는 소리요.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첫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귀신이라고 무서워하고 도망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사람일까봐 벽을 두드려 보거나 소리를 질러봤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혹시라도 그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PD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PD님과 제작진 덕분에 그분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나와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만신 선생님이 마지막에 위령제를 지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가가 이제는 억울함을 풀고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벽 바로 너머에서 누군가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 또 사람이 더 안타까운 법이니까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오늘처럼 뼈저리게 와닿는 날이 없네요. 3일간의 숨막히는 촬영, 그리고 밝혀진 슬픈 진실. 비록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아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이야기 꺼내주신 박지은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극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안녕하신가요? 지금까지 진행의 DJ였습니다.